구해줘에서 지금 거의 처음 해요. 이게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앞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 가능성을 닫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근데 오뚜기님한테는 거기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까. 그죠? 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지금 내 집 마련해도 괜찮을까요? 작년에 금리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며 전세이자 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간 집값도 많이 떨어졌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동산 시장. 어쩌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좀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할 걸 아직 아는 것이 부족해 딱히 가고 싶은 곳도 방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날은 이 집, 어떤 날은 저 집, 내 집이 없다 보니 전부 좋아 보입니다. 다행히도 LH 임대주택에 당첨되었지만 좋은 시장인 것 같아 돈을 묶어두는 게 맞을지 동학줄 잡는 마음으로 월브닷컴에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까지 제 집을 사고 싶은 이유는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클 것 같아요. 이사만 수십 번 다니고 5 식구가 단칸방에서 다 같이 생활했었어요.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물을 안 마셨던 기억. 연탄을 때우고 물이 데워질 때까지 기다리던 기억. 그럼에도 우리 5 식구는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같이 다투시다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 저와 언니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한 달 용돈 10만 원으로 버티며 직장에서 불합리해도 불합리하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버텨야 산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50대 이른 나이에 결국 하늘로 먼저 떠나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혼자라는 생각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처음에는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저금을 했고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커피 맛도 모르고 꾸밀 줄도 모르는 저는 회사, 집을 반복하며 20대를 보냈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으기만 했던 1억.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모든 걸 바친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촌 오빠에게 고스란히 사기를 당했어요. 매일같이 독촉 전화, 독촉장이 날아오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가 아닌 내가 다 몰라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방 안 하고. 네,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 듯해요. 아마 제 선택에 대한 후회겠죠. 지금은 남편을 만나서 참 많이 행복합니다.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괜찮다며 제 옆을 든든히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던 저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해줬습니다. 얼굴을 알게 되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현재를 열심히 책임지고 있는 남편을 위해 미래의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꾸준히 버티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한 신랑에게 경제적 자유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고해저열부에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고요. 지금 이분의 재테크 고민. 저에게는 현금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집을 사고 싶은데요. 공부를 해서 투자를 준비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해볼까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십니다. 현금은 3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지금 외벌이세요. 지금 남편분 외벌이로 34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대출이자가 130만 원이에요. 오, 전세대출. 네. 전세대출 이자가 네. 전세를 130만 3억 7천에 살고 계시는데 그 중에 2억 6천이 대출이고 1억 1천이 이제 본인 돈이신 것 같아요. 2억 6천은 이자가 이제 130만 130만 원. 지금 대출이자 포함해서 현재 고정지출이 330. 어떻게 보면 지금 버는 소득으로 지금 다 그대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네. 상황인 거죠. 만약에 대출이자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한 13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을 선택한 그 이유는 이분이 40대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하죠. 사실 지금 소득이 막 외벌인 상황에서 340 정도 되는 상황, 그리고 지출이 거의 똑같아요. 332만 원이니까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자산을 가지고 자본주의에서 노후를 좀 준비할 수 있을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을 좀 선정을 했고요. 네. 아까 너네는 설명해 주셨죠? 네,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네네. 전세 보증금이 2억 6천이 있어가지고요. 1억 1천에 지금 대출이자가 130이 나가고 있어요. 네, 따라서 맞아요. 네. 생활비 그 자체는 한 230만 원 정도 쓰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인에 230이니까 아껴 아주 쓰는 거. 많이 많이 쓰는 쓰는 건 거는 아니죠. 아니시다. 그렇죠. 엄청 아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신보험료가 또 꽤 지금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축 개념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사실 180만 원 정도를 사용하시는 거라서 저는 이런 소비 구조라고 하면 분명히 또 희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연을 주셨는데 어떻게 잘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또 미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진짜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아파트 예쁘네? 저 아파트 예쁘네? 약간 꿈 같은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데도 아직 모르는데 얼마 전에 또 사기를 이제 당할 뻔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최근에요? 아, 네. 그래서 또요? 또 그 사촌 오빠 말고요? 네, 부동산 경매 회사인데 제가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안을 받아서 갔는데 저한테 2시간 동안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업하러 갔는데. 네, 새끼들. 제 면접 제의를 하셔서 갔는데 좀 혹한한 거예요.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근데 저도 이상해서 왜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지 하다가 네. 그 말을 듣고 좀 진짜 혹하고 너무 그러면서 화가 이제는 나네. 신랑하고 와서 얘기를 해봤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당한 건 아니죠? 안 당했어요. 네, 아니에요. 오, 깜짝이야. 내가 진짜 너무 모르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또 생각이 나서 너바나님 강의를 듣고 나서 자본주의를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네요. 네, 맞아요. 모르면 당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스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다음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렴한 가격에 또 그 이사를 지금 하게 되셨잖아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게 자본주의의 원칙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일단 그거 먼저 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가장 지금 오뚜기님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아주 작은 금액이더라도 안정적으로 돈을 먼저 모아야 돼요. 네. 지금 당장 보면 340 벌어서 330 쓰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뭐 경력이 좋거나 커리어가 좋아서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옴짝달싹할 수 없다고 지금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럴 때 맞벌이를 하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 맞벌이가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게 아니에요. 저는 100만 원에서 150만 벌어도 너무 충분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고정지출 중에서 대출이자가 130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빼면 200이에요. 지출이. 네. 그리고 종신보험료를 저축이라고 친다고 하면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쵸. 네, 150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100만 원만 더 벌어도 250만 원 정도 저축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3천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럼 네. 지금 자산인 1억 1000에서 내가 연에 3천씩 모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소비 통제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험만 잠깐 조정만 하더라도 내가 내 자산을 연간 30%로 바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전 좋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돈을 먼저 모으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지출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바꾸셔야 되는데 실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중단하냐? 그건 언제냐면 임대 아파트에 나오실 때예요. 아, 나올 때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언제 나오냐? 그 임대 아파트는 내가 실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했을 때입니다. 네, 저는 그 금액을 2억에서 2억 5천으로 지금 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시는 거죠. 만약에 3천 정도 지금 저축을 한다고 하시면, 네, 그렇게 되면은, 나오실 준비를 하면 되고, 저는 돈이 1억 5천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공부를 하시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 공부는 지금 두 분이 신혼이시기 때문에, 디딤도 대출을 하면 대출이 4억까지는 나오거든요. 네. 네. 하나씩 다 받아 적고 계신 거죠, 지금? 네. 그러면 6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또 출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또 신생아 특례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막 9억까지 채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7억 정도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건 어떨까? 지금 당장 아니고 한 1년에서 2년 있다가요. 1년에서.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먼저 맞벌이를 진행을 한다. 근데 그거는 아주 뭐 번듯한 직장이 아니라 100에서 150이면 너무너무 충분하다. 네. 네.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150을 벌잖아요? 그럼 3,600만 원이 보여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쵸? 잘못해야겠네. 네, 잘못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흑자 구조를 확실하게 턴을 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임대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예요. 왜냐면 임대주택 되게 좋잖아요. 신축이고. 사실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역세권에 있고 막 새 거고 거기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고 막 이래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저는 오히려 자산을 쌓고 싶다고 하면 거기서 하루빨리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당장 나올 필요가 없는 건 내가 적은 주거비로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돈을 모으시고 나서 나오면 될 것 같고, 그 시점은 우리 오뚜기님이 맞벌이를 얼마나 활발하게 하시냐에 따라서 그 시점은 당겨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은 지금 당분간 유지를 하세요. 왜냐면 이게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지 그 위약금이 내려가잖아요, 퍼센트가. 아마 많이 잃으실 거예요, 사실. 근데 네. 그거는 내가 이걸 돈을 뭉쳐가지고 자산을 사는 거 대비해서는 비교할 네. 수 없는 수준이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파트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서 내가 준비가 됐을 때 해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 돈을 뭉쳐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사연에 보면은 우리 오뚜기님께서 가족분들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약간 여기서 꼭 필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가족 한두 분을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동생도 걱정하고 우리 시부모님도 걱정하고 막 조카들 커가는 것까지 막 전방위적으로 다 걱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오뚜기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어려운 지점이 사실 또 그 가족 간에 또 문제가 또 있었었잖아요. 금전적 문제가. 네.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는 오뚜기님이 너무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착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알게 된 이 자본주의의 비밀을 빨리 알려줘서 우리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려는 마음이 가득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좀 많이 해봤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내가 먼저 스스로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되지 않으면 가족들을 오히려 내가 어줍지 않은 조언으로 더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내가 옳은 조언을 하더라도 그들이 옳게 반응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오뚜기님이 정말 가족을 위한다고 하시면 가족들한테 지금 무언가를 전파하기보다 오뚜기님이 오늘 통화를 계기로 해서 180도 바른 모습의 생활을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임팩트를 드릴 거고, 그렇게 한 달, 1년 살다 보면 오히려 물어보실 거예요, 오뚜기님한테.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그때 오뚜기님이 자신있게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런 시행착오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실 때 비로소 그때 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속된 말로 그냥 나만 살고 보자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네. 네, 그들을 살리려면 네.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엄마 아빠 생각하고 막 형제들 생각하면 마음이 눈물 나죠? 네. 나도 그래요. 네. 그리고 나는 그게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았어요,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야, 그냥. 네, 맞아요.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보기님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요, 부모 형제 중에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뚜기님한테 와서 나 이런 거 해보려고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오뚜기님은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되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다니까, 그게. 네. 이제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돼서 결과로 보여주고 나서 도와야 손을 내밀어야지. 그게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항상 그 마음은 알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우리도 다 가족이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좀 듣기로는 일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면접? 솔직히 며칠 전에도 제가
면접을 봐서 2차까지 붙었는데 네, 3차 대표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 본인이 그 네. 이전에 오랫동안 했던, 그러니까 본인의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대충? 네. 20대 때는 사무직을 했었어요. 무역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30대 초반에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 서비스업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30대에는 계속 서비스직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사무직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파트타임으로 이제 서비스 업무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아니, 사실 이게 뭐, 저도 이제 그 말할 수 있는 게 저도 좀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 이제 대학 때인데, 네. 대학 때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했던 거는 지금 당장 돈을 좀 벌고 싶었어요,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장학금도 받아야지 학교 다니기가 좀 그래도 좀 수월한 상황이고 하니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계속 취업이 안 된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방향을 바꿔서 뭐 부업 같은 거를 한번 해본다거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네. 제가 우리 오뚜기님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오뚜기님의 멘토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근데 봐봐요. 그 멘토가 하는 일이 뭐냐. 네. 멘토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미션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준다거나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봐줄 수 있게 한다거나 더 넓은 시야와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게 멘토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과를 갖다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야 그 사람이 자생력이 생기니까요. 근데 잘 나가는 서과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무역회사 다니시다가 그 구매 대행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분 아시나요? 그 꽤 유명하세요.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유튜브 봤어요. 저도 부업 알아보려고. 그죠. 네.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뵌 적도 있고 한데 그 서과장님께서 제가 뭐 이것저것 여쭤봤어요. 근데 당연히 그것도 사업 범위가 커지면은 리스크가 생겨요. 중개 판매업에서의 리스크는 재고가 쌓이는 걸 말해요. 안 팔리는 거. 근데 리스크가 굉장히 제한된 상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시도했다가 잘못하면 망하는 거. 이렇게 되지 않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로 할 수 있는 것도 꽤 월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오뚜기님이 그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범위, 자기가 일했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어딘가에서 접했던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선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취업을 시도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일단은 급하니까 내가 아르바이트 정도를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난 취업이 됐으면 좋겠어, 오뚜기님이. 근데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네.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 안 되면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냐? 그 아르바이트 만약에 그러면 또 그것도 정해야 돼. 아르바이트 할 거면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그냥 끝장 찍는다, 그냥. 혹은 혹시 다른 돈 버는 방법이 있진 않을까?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젊은 친구들 진짜 많은데 제가 주피디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주피디님이 옛날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단군 일에 돈 벌기 제일 쉽다, 지금이. 근데 나는 그 말이 굉장히 뭐랄까, 와, 저거 진짜 맞는 말인데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진짜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들어있는 내 눈에 비친 세상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 가능성을 열어봐야 돼요.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고 배워보려고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보고 조금 더 시야를 넓게 해서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취업 준비하는 동안.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라는 조언을 구해줘요에서 지금 거의 처음 해요. 진짜로. 임대주택에 들어가란 말을 하지 않아. 왜냐면 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맥이 맞는 건데 나는 앞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을 닫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왜냐면 알죠? 임대주택 들어가면은 집 사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오뚜기님 전부 다 나는 나중에 내 집에서 살고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 생활을 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내 가족들을 잘 해주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포부가 눈 녹듯이 사라져 내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당장 내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혜택을 내려놓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임대주택 이런 고민 사연이 오면 저희가 한 3-4번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임대주택에 들어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당신 스스로 당신이 부자가 될 가능성을 닫는 겁니다. 문을 닫는 겁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오뚜기님한테는 거기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까. 그죠? 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렇지. 의미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는. 그건 당신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야. 네.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신랑이 그렇게 열심히 산다며. 네. 그죠? 그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방법을 모르고 그 안에서 계속 내 눈앞에 있는 작은 혜택들에 취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걸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라는 게 그냥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아까 보기님 말한 것처럼 이따 2억을 만들어야 돼요. 네. 2억을 만들면 둘 다 돼. 내가 살 집을 대출받아 사거나 아니면 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그게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네는 채를 끼고 사면은 저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작은 월세집으로 옮겨야지. 작은 집으로 옮겨야지. 지금은 과해. 근데 지금은 그때 또 고통이 있겠지. 왜? 임대 아파트니까. 임대주택이. 나는 아파트에 살다 갑자기 무슨 원룸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마음은 되게 좋지. 왜? 나 서울에 아파트 있으니까. 저거 내 건데 내가 세 주고 나는 여기서 사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요, 이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8천에 40 월세를 살았거든요. 투자 초창기에 내가 8천에 40 월세를 살았어. 왜냐면 이게 전세였는데 월세 대출, 전세 대출 이자를 45만 원인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8천에 45만 원 정도 월세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러고 살았었어요. 네. 내가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 많이 놀라는데 2019년에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때 내가 순자산 20억이 넘었거든요. 제가 그때 방 2개짜리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어요. 30년 된 거, 지은 지. 네. 심지어 우리 장모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그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야, 병철아, 너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너 이번에 책 나온 거 봤는데 너 거기 20억 벌었다고 썼더라? 근데 아닌 거야. 우리 장모님 보기엔 얘 지금 여기 30년 다 돼가지고 물 맨날 새는 아파트에 살면서 10년 된 디젤차 끌고 차 소리 엄청 시끄러운 거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밥도 맨날 김밥 먹고 다니고 사위가 그러는데 책을 그렇게 내고 막 하니까 당연히 장모님 눈에는 이게 얘가 사기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뭐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진짜로. 그치. 통장 까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내가 그때 처음 우리 장모님 계약서 보여드렸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나 대이법이다. 되게 다르다는 거야. 나중에 우리 오뚜기님이 하다못해 그 집 사가지고 세주면서 본인들 원룸 들어가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때 주변 사람들 그럴지도 몰라. 쟤네 뭐가 잘못됐나 보다. 임대주택 멀쩡한 아파트 나와가지고 저 원룸으로 가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그게 맞는 거라는 걸 나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맞는 방향이다라는 걸.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죠. 나 엄청 행복했어. 나 그때 되게 자신감 하늘을 찔렀어, 그때. 내가 막 그런 얘기 했어. 야, 내가 이 동네 제일 부자다. 막 혼자서 혼자. 편의점에서 막 그 아이스크림 사먹으면서 인생 같다. 뿌듯할 것 같고. 엄청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뚜기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리고 그 과정은 되게 고난의 과정이거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는 돈을 모으는 거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저도 지금 너나이님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순자산 20억 이상인데 이런 중고 모닝 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중고 모닝 탄 거를 인증해서 인스타에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진짜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모닝을 타도 중고 네. 모닝이어도 행복한 게 내 자산이 있으니까. 아, 그럼. 그럼 맞아요. 내 자산이 있으니까 그 뭐 모닝 타도 기죽지도 않고 주눅 들지도 않고 야, 벤츠 그냥 행복한 타면서, 거예요. 벤츠 타면서 리스료 걱정하는 것보다 비싸요. 그럼. 물론 벤츠 지나가면 내가 비켜주지. 우린 바로 비키지. 비켜주지. 실제 또 이렇게 남편분한테 어떤 아내가 되어주고 싶으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직 활동 막 하잖아요. 네네. 일을 하려고 하고 뭐 알바를 하고 이러면 신랑은 좀 힘든 상황도 있고 막 이자가 엄청 오를 때는 솔직히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그런 얘기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티를 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막 힘든데도 저한테 하는 말은 일 안 해도 돼. 내가 너는 뭐 당신은 먹여 살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너무 고마운 것.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막 열심히 일을 하려고도 하는데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을 너무 열심히 살고 그런데도 저희는 강의 들으면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노후 준비는 제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랑은 지금도 되게 행복하대요. 지금처럼 좀 행복하게 좀 여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저희 신랑이 되게 성실하시거든요. 물론 비트코인 네. 조금 날리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했지만 엄청 성실하시고 욕심 엄청 크지 않으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또 약간 욕심이 있고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욕심을 내야지만이 뭔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더 관심이 있고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 오뚜기님이 더 이렇게 야무지게 더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좋은 남편분 만난 것만으로도 일단 로또 당첨됐어요. 네, 저희 신랑도 그런 그래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데 맞아요. 일단은 네. 성공했어.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또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힘내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